자, 여러분, 이제 또 우리 명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프레스에서 상업 인쇄소에 명암을 들어갑니다. 아니면 위에 명암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상업 인쇄소에 명암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노우지에 대해서 일반 명암이 있고 또 특수지들, 디지털 명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다양한 재질의 막 투명이나 모양이 들어가는 독특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반 명암의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작업하는 거는 또 똑같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먼저 해놓고 재질이나 후 가공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일반 명암에 그냥 들어오셔도 되고요. 요렇게 이제 사이즈부터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요 90에 50mm거든요. 9cm에 5cm짜리 사이즈고요. 요런 식으로도 하게 돼 있고 또 비규격은 여러분이 꼭 명암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필요할 때도 쓰실 수 있도록 또 비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에 50의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과 현수막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현수막을 할 때는 재단 사이즈랑 작업 사이즈가 똑같았습니다. 잘리는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하면 되었고요. 명암은 잘리는 부분이 생겨요. 정말 조금 2mm가 잘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선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CJ 대한통운의 로고를 예제로 드렸는데요. 저랑 함께 일반 명암을 만드는 걸 익히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A4 용지에 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로로 고해상도 300에 CMYK로 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열렸으면 작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요 왼쪽 도구 모음에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셔서 90에 50을 하나 적어주시고요. 밀리미터인 거 확인하시고요. 또 요번에 또 더블 클릭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90에 50이 필요하고 92에 52가 필요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하나 한 거에다가 이번에는 2mm를 추가해서 2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배치가 다르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 가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세로 가운데 정렬해서 2개를 모읍니다. 근데 더 큰 판이 위에 있으면 밑에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돈의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은 판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명암 사이즈고요. 얘들은 나중에는 완전히 선을 없앨 거예요. 이렇게 창에 획이라는 걸 꺼내셔서 다른 버전은 이게 선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획에서 이 1보다는 0.25, 0.5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국 선을 없애긴 할 거라도 두껍게 1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인쇄소에서 선이 안 보이더라도 0.5 이하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0.25로 해놓고 우선은 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잘리기 때문에 지금 요 안으로 작은 거 안에 작업물이 여유 있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만들면 단면인 거고요. 2개를 작업해서 보내면 양면 인쇄로 보내는 겁니다. 명암 보시면 앞뒤 명암이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양면을 하고 싶으면 작업을 해놓고 옆쪽에 배치해 놓으셔도 되고 밑쪽에 배치해 놓으셔도 되고 알아서 인쇄소에서 해주십니다. 자, 우선은 CJ 로고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옵니다. 시프트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바짝 놔두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인쇄물로 볼 부분인데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겠죠? 여유 있게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이렇게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선을 없앤다고 해서 작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컨트롤 Y 해보시면 이렇게 선은 다 나와져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지만 인쇄소에서 인식을 합니다. 선 색깔이 없다 해서 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있게 컨트롤 Z로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작업 편하신 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제가 저장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통운 일반 명암 이거 뭐 90에 곱하기 50 사이즈다. 이걸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사이즈도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야 될 정보가 있겠죠. 제가 이제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뭐 영업소장 누구누구 모바일 이메일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게 없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폰트로 이런 내용들을 치셔야 되겠죠.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영업소의 소장님 이상구님이 이걸 의뢰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먼저 그런 걸 물어봐야 되겠죠. 뭐 자기가 대한통운 직원인데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사 로고를 혹시 AI로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의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사의 로고들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있는지. 없으면 여러분들이 AI 파일로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함 의뢰를 받았다 하시면 특히 유명한 곳이면 한번 쳐보는 겁니다. CJ 대한통운 로고 AI 이러면 이런 식으로 로고 세상에서 올려주기도 했었고 뭐 대학교 로고 이렇게 치셔도 잘 찾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블로그 같은 데 막 올려주시기도 합니다. AI 있죠? PNG도 있고 우리가 AI를 알고 나면은 정말로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잘 보면 막 이런 거 엠블럼 같은 거 뭐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생각보다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CJ 대한통운을 직접 받았다고 칠게요. 그분이 로고가 안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정말 로고가 없이 그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저희가 좀 일일이 펜틀로 따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명함에는 글자체가 명조나 고딕 계열을 써가지고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애견샵이나 뭐 엄청 귀엽게 활동하는 명함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때로는 귀여운 서체를 해줘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깔끔한 서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을 먼저 쳐볼게요. 대구 영업소 소장 쳐놓고 이상구. 제가 여기다가 쳤는 그대로 해서 엔터 치고 뭐 이상구 엔터 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엔터 쳐서 저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관리하셔야 편해요. 명함 하실 때 내가 한 줄 할 거 딱 써놓고 이상구 쓰고 또 박스 생기면 Alt 눌러서 바꾸고 자, 뭐 모바일 대소문자 바꿀 때는 캡슐락 누르셔야 되고요. 가상으로 010-8282-0909 뭐 이렇게 쳤고요. 여러분도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다 쳐보시기 바랍니다. 페스트 파리파리.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해달라는 게 다 다르겠죠. 주소를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계좌번호를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밑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면 요것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들을 적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서체를 다르게 다 바꾸고 싶다면 한 번에 드래그 하시거나 드래그 하시고 시프트 해서 나머지 안 한 것까지 같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나눔 고딕이라는 서체로 저는 한 9 정도로 해봐야 되겠네요. 사이즈를 일단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을 정렬로만 잘 배치시켜 주시면 돼요. 가로에 딱 몰아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예쁠지. 그리고 화살표 위로 제가 따로 하면 편한 이유가 이런 위치적인 거나 공간에 대해서 더 편리하게 빨리 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한 겁니다. 다 드래그해서 또 중간으로 배치해서 뭐 이런 곳에 놨는 게 나은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쪽에 가로 오른쪽 정렬로 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뭐 영업소 소장을 여기다 넣을 것인가? 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으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것도 깔끔하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드리면서 몇 개 캡처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원하시는 걸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바꿔서 일단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대구 영업소 소장을 위로 올리고 얘들을 시프트로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로 왼쪽 정렬로 다 정렬을 하고요. 여유 있게, 이 칸보다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좀 키울게요. 자, 여기 모바일만 제가 스포이드로 요 파란색을 그대로 눌러줬습니다.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눌렀고요. 뭐 계좌번호 요것도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함도 여러분이 Alt에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좀 가면 이렇게 늘려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커서의 T를 눌러서 스페이스바로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흰색 검정으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돼 있었으면 막 이게 걸리적거릴 거예요. 이게 선이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막 합쳐지면서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2로 잠금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선을 지금 둘 다 드래그해서 면을 없애버리는 거죠. 속이 텅텅 빈 채로 우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올리고 사각형 도구를 그려가지고 Alt로 복사를 하면서 Shift를 눌러서 그 자리에 가게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을 튀어나가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사이 안에만 있으면 알아서 잘리기 때문에 되는 거고, 색깔로 또 구분을 해줄게요. 뭐 이 부분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주황색 이런 식으로. 화면 너무 작으면 컨트롤 플러스로 키워주시고요. 이렇게 난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고 싶으면 화살표로 당겨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만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만 눌러서 저는 볼드 요렇게 더 진하게 했고요. 조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T로 스페이스바로 한 칸씩 조금 이렇게 벌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네요. 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일단 저장해 두시고 뒷면에 두 개 다 드래그 하셔서 Alt Shift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뒤로 배치시키셔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Shift로 하면 키워지고 Alt Shift를 하면 그 중간에서 같이 키워집니다. Alt Shift로 조금 키우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뒷면이라서 뭐 신속과 친절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믿음이 가는 문구를 제가 써주고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눌러서 선을 없애고 검정으로 교체를 해서 요것도 한번 굵게 해보겠습니다. 볼드로 하고 굵게 만든 거를 투명도를 눌러서 조금 연하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중간에 없는 것 같으면 쭉 전체 드래그해서 이렇게 중간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걸 쓸 때도 신중하게 잘 쓰셔야 돼요. 만약에 얘들 둘이를 그룹을 해놓고 컨트롤 G로 그룹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쓰시는 건 됩니다. 중간이 상관없으시면 굳이 정렬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났으면 제가 원본 하나는 일단 빼놓을게요. 글씨를 깨기 전에. 지금 투명하죠? 그래서 요거를 뒷면, 앞에 선은 상관없어요. 뒤에 거는 선 안에 면이 없는 경우에 면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면을 요걸로 넣어주시면 좀 굵어지니까 다시 획을 0.25로 바꿔주시고요. 요것도 처음부터 제가 면을 넣고 복사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색이 있죠, 이제는. 자, 그런 다음 이제는 이 선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선들이 있으면 자르면서 이 검정 선이 나오거든요. 은근하게 옆에 기퉁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들은 Shift 눌러서 다 없애주는 겁니다. 하지만 Ctrl Y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작업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드래그 해가지고 오브젝트에서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라인이 다 깨져야 인쇄소나 다른 곳에서 내가 없는 서체도 이렇게 그림으로 인식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테두리로. 자, 또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문자에 윤곽선 만들기 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확장을 하시든 윤곽선 만들기 하시든 글자에 이렇게 선이 생긴 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글자체를 계속 바꿀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원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쇄소에 보내기 전에 고객에게 시안을 보내면서 요걸 미리 저장해 놨는데 오타가 있네요 하면은 T로 여기만 오타를 하나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 놓으시면 물론 다시 치셔서 위에 얹혀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을 자기들끼리 그룹을 시켜주셔야 돼요. 잠금을 만약에 해놓으신 게 있으면 잠금을 다 푸시고요. 저는 잠금을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오브젝트에서 잠금 해제 이런 걸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면씩 전체를 그룹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단면 하나하나 해서 그룹, 또 이 부분 또 그룹.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런 걸 다 놔둬서 그렇고 이것도 없다 치고요. 여러분이 인쇄소에 넘기실 때 이렇게 그대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양면을 하실 때 요거는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검은색 하셨으면 반드시 진짜 요게 100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전 처음부터 항상 여기 있는 거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는 검정색으로 보여도 어설프게 흰색이나 검정으로 돼 있으면 인쇄했을 때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검정 흰색은 더 잘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저장해서 보낸다고 칠게요. 그러면 와프레스에서 이제 재질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일반에서는 스노우지밖에 없었어요. 스노우지는 500매에 이 가격이란 뜻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다른 가공을 박을 넣는다거나 다른 모양을 넣지 않는 이상 요런 뜻이고요. 단면일 땐 단면, 양면일 때는 양면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90에 50짜리를 양면으로 스노우지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파일 첨부해서 자기가 했는 거 요렇게 해서 제목은 그냥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작업자도 그냥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명함, 작업 메모에 이상 있으시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배송비까지 붙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명함 말고 여기 누르셔도 됩니다. 특수지 명함 같은 거 보면 똑같아요. 똑같죠? 단면, 양면 고르는 거 똑같고 여기서는 이제 용지가 많기 때문에 용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약간 종이 결이 느껴지는 이런 거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용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람수도 보셔야 돼요. 그람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씨 쓰는 A4 용지가 72g 정도거든요. 정말 굵어도 100g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g 정도만 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지에 이렇게 약간 펄 들어간 것도 있고 가격을 보시면 아까 반누버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종이가 살짝 결이 들어가는 것 같은 거. 아까 스노우지는 500매의 가격이 3,000 얼마 정도였고 요거는 100매죠. 확실히 재질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줄여서 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양면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지를 보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이하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금박까지 들어가 있는 모양 명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와우프레스에서 상업인쇄소에 그냥 일반 명함을 잠깐 보시면 그냥 사각형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을 씌울 수 있거든요. 박이나 라운딩이나 형압이라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기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모양에다가 금박을 넣는 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에 후 가공 명함에 모양 명함을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모양 명함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정말 독특한 명함들이 많습니다. 이 모양에 저희가 디자인을 입히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활용해서 하면 되겠죠. 제가 캘리그라피 로고도 있지만 때마침 깔끔한 로고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원형으로 여기에 어울리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빅라운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고 혹시나 여기에 응용하실 게 있으면 이렇게 특이하게 명함을 만드셔도 되고요. 보시면 제 거를 우선 따라해 보실게요. 저는 빅라운드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명함은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한 사이즈로 저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칼선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여기서 다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열기 하시면 저는 빅라운드 명함 할 거니까 2번 클릭하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이 다른 걸 하실 거면
이렇게 칼선 다운로드로 편리하게 돼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빅라운드 명함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만들어져 있죠. 요 안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현수막 할 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는 이제 오픈으로 열기 불러오면은 따로 뜨고 가지고 오면은 이미지 포함을 안 해도 됐었고요. 가져오기 했을 때 이미지 포함이란 게 위에 떠가지고 X 표시 없게 이미지가 뜨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씨 및 선 아웃라인 처리가 바로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했던 겁니다. 글씨체를 쓰거나 뭐 선을 했을 때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문자에서 윤곽선 만들기로 그 글씨체 자체를 이렇게 테두리가 뜨도록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버프린트는 체크 해제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오버프린트는 영문 버전인 경우로 이제 말을 해준 거고요. 한글 버전에서 창에 특성을 누르시면 7중복인쇄라고 있어요.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요렇게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 검정색에 주황을 얹혀서 요런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7중복인쇄가 돼 있으면 이 검정색 위에 이걸 얹혀가지고 검정색을 다 프린트를 하고 잉크를 중복해서 인쇄하니까 색깔이 우리 물감 칠하듯이 덜 말랐을 때 합쳐서 나온 색깔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대로만 놔두시면 인쇄에 체크 안 하셔야 돼요. 요것만 해놓으면 자기가 할 곳만 딱 검정색을 다른 색이 들어올 부분만 뚫어놓고 필요 없는 곳을 놔두고 요 부분만 칠해놓고 요게 위에 얹혀져서 요렇게 원래대로 색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 아니고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프린트는 특성에 7중복 인쇄는 체크를 해제해야 된다. 한번 특성을 여셔서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잠금을 다 해제하라고 했고요. 결국엔 나중에 요 세 개의 색상도 이렇게 선 없음으로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선 없음으로. 우선은 보시면 저희는 저번에 명함할 때 2개 선만 있었거든요. 요렇게랑 요거랑 요렇게 붉은 선만. 이 안에서 여유있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전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분홍색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편하시려면 이걸 유지하고 계셔도 됩니다. 마지막에는 선을 다 없애야 되지만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을 활용하여서 금박이 들어간 명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프레스에 보면 여기도 여전히 똑같이 박이랑 형압이 있죠. 기본 명함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박을 보시면 내가 음박을 하냐, 적박을 하냐, 청박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이즈가 늘어나면 확 달라지죠, 돈이. 예를 들어서 이걸 끄고 형압이란 걸 보면 또 사이즈에 따라서 돈이 확 달라집니다. 형압이 더 비싸요. 자, 그래서 박이나 형압이나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파일 작업 방법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요렇게 할 건데 여기에서 백조 발레 아카데미만 박이 나올 것 같으면 3개를 만들어서 백조 발레 아카데미만 K100으로 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총 3개가 대지에 얹혀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원래 나와야 될 색깔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위치랑. 그래서 금박을 넣을 때 내가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사이즈가 다 들어가면 요만큼 다 계산이 되는 거고요. 따로 여기 귀퉁이에 있어도 요만큼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해져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여러분이 좁히고 싶으면 이게 떨어져 있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재단선에서 우리가 재단하는 곳에서 조금 더 안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유있게. 자, 그래서 제 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꽃녀는 캘리그라피 명함 금박을 한 거를 직접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도구 모음에 여기 사각으로 돼 있는 대지를 누르시면 이 하얀색 부분이 선택이 될 겁니다. Alt로 복사를 하나 해주실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선택 화살표로 이제 눌러주시면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지워버리세요, 일단은.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놔두시고요.
제가 이 로고는 제가 상징처럼 만든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글씨를 잘 쓰고 싶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꽃 피워드리는 강사라는 뜻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꽃이 활짝 핀 그림처럼도 보이고 싶었고 꽃이라는 글자를 쌍기역을 하나 뒤집어서 꽃자에 치읓 이걸로 하나를 함축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제가 그때 브랜딩에 빠져서 이 색깔도 약간 붉은 느낌의 핑크로 계속 밀어붙이고자 하는 게 있었었거든요. 원래 보이고자 했던 거는 흰색 글씨에 이런 분홍이었고 금박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우선 놔둬볼게요. 그래서 아까 와프레스에서 작업 방식이 원래대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Alt Shift로 같은 자리에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3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3개를 여기 보면 딱딱딱 옆에 똑같이 배치해놨어요. 옆으로 계속 하셔도 되고 밑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다 그대로 칼선들이 있는 모양이죠. 저도 칼선 위에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선택툴 말고 직접 선택툴로 내가 금박할 부분을 지웁니다. 물론 그룹 풀기를 해서 그 부분만 선택으로 하셔도 되는데 뒤에 배경들도 걸리니까 또 색깔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묶여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 선택툴로 하시는 게 편해요. 금박이 나올 꽃 이외에는 이대로 이 색감으로 나오겠다. 그대로 해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금박이 나올 꽃은 제가 컨트롤 2로 좀 잠글게요. 이 부분들을 다 지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알트 2로 만들고 완전히 흰색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색감 없음으로 만들어줬고요. 일단 그룹을 풀게요. 저는 컨트롤 2로 이렇게 놔두고 보기가 어려우시면 컨트롤 Y 해놓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와프레스에서 박을 할 거는 K100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선택해서 여기가 검정색이 딱 100이 잘 돼 있는 곳이니까 요걸 눌러서 면을 없애고 요렇게 뒤집어서 여기 색상 보시면 K100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놔두셨다가 요거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Y 해볼게요. 다시 컨트롤 알트 2 해놓고 자 요렇게 하나 묶어놓고 또 요렇게 하나 묶어놓고 요렇게 하나 묶어놓고 총 3개를 잠금 해제를 풀고 총 3개를 같은 위치에 원본 그리고 금박을 우선 빼고 그리고 금박할 곳을 K100으로 요렇게 3개를 대지에 얹혀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즈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룹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컨트롤 Y 하시고 여기 직접 선택으로 쭉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폭이 22mm 정도거든요. 그래서 30mm가 안 돼요. 2c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컨트롤 Y 해놓으시고 와프레스에서 우리 30mm 이하였죠. 3cm 이하 요거를 잘 맞게 결정해서 보내주시면 저는 단면으로 했고요. 용지도 여기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색은 완전히 금색이라서 어떤 식으로 합쳐서 나오는 건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와프레스에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되고요. 딱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가 예뻐서 만약에 하려고 한다. 제가 딴 거를 눌러서 박을 신청할 때는 다 됐는데 스코틀랜드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일반 명함이든 고급 명함이든 그람수에 따라서 이런 호가공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 선택하셔서 화이트 써 있어도 우리가 색상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인쇄된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뽑을 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금박이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어울릴지 그리고 모니터 색깔이랑 같을지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버드인 페이지를 치시면요. 요렇게 창이 나와요. 그래서 버드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딴 거는 좀 특이하게 여러 가지 다른 컨셉으로 올려져 있고요. 요렇게 2개가 있는데요. 저는 2개 다 샀는데 여러분이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제가 2개 다 가져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일 컬러 책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뭐 0, 45, 38, 0 이런 식으로 화면 모니터에 대한 색상을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고요. CMYK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들에 어떤 박이 올라갔을 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금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은박도 있고 적박도 있고 녹박도 있고 보라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 책을 구비하시면 모니터 색깔과 대조하시기 너무 좋고요. 지금 제 명암 색깔 이것도 이 책을 사서 한 거예요. 분홍에 도저히 금박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금박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255, 2010 금박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이 색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또 막상 보면 다르죠. 모니터랑 제 핸드폰이랑은 또 다른데 느낌이 여러분이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그래서 제가 255, 2010을 적은 거죠. 눌러서. 그래서 여러분이 금박이 아니더라도 요 모니터의 색상이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면 한번 요 책을 사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007050 써있죠. 이게 CMYK 색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색상 그대로 나오고 싶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007050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이거를 직접 선택줄로 70 50 쳤어요. CMYK 색상을 정확히 적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책에서 있는 색이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책 둘 다 모니터상의 CMYK를 다룬 색상 값은 똑같았고요. 재질이나 코팅에 관한 것도 다루긴 했는데 그렇게 막 대중적인 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되게 얇은 종이로 좀 자주 쓰지 않는 종이들도 소개가 조금만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잡지사나 뭐 다른 출판업 하시는 분들이 뭐 보기엔 괜찮을지 몰라도 저희가 주로 쓰는 명함이나 대중적인 거에는 좀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포일을 올렸을 때 어떤 색과 어울리는지 잘 나와 있어서 저는 만약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요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선택이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로고로 명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요렇게 뒤집어져 있던 명함을 실물로 받았을 때는 이제 세로로 요렇게 보이길 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다시 뒤집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캘리그라피 로고나 아니면 다른 로고를 만드실 줄 아는 분은 이렇게 창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기 로고를 아직 만들기 어려우신 분은 뭐 제 로고를 그냥 활용하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름만 폰트로 치셔도 되겠습니다. 폰트로 치시고 이런 거 자기한테 맞도록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모양 명함을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일반 명함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대지에 얹혀서 여러분이 박이 나오는 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거 그거를 제가 검사할 겁니다. 모양 명함의 틀로 하시고 싶은 분은 여기서 칼선을 다운로드 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그냥 일반 명함도 우리가 90에 50 쳤었죠. 처음에 사각형으로. 근데 사실 여기도 칼선이 다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치시는 게 귀찮으시면. 근데 사각은 이렇게 바로 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일반 명함이든 모양 명함이든 여러분들이 세 개를 얹으셔서 한 대지에 글씨까지 깨셔서 하는 걸 카페 방에 올려주시거나 너무 용량이 많을 때는 AI 그대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도 AI 전송이 잘 되거든요. 자, 우선 제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드시기 전에 자, 이런 게 없다고 치고요. 그리고 돼지도 처음에 없었다고 칩시다. 제가 드린 7회 꽃영남 예제를 그냥 여시고 여기다가 돼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마이너스로 전체를 좀 보도록 줄이시고 Alt로 돼지를 하나 복사하셔서 옆에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헷갈리시면. 저는 빅라운드 명함에 그 칼선을 다운받은 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했고요. 요거를 뒤집어서 세로로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얘를 봐가면서 헷갈리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진짜 보이는 부분이고 요 검정 선은 잘리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기 안정적일 것 같아서 하늘색은 해놓은 거라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냥 요거보다 조금만 여유 있게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제 글씨 쓴 거, 붓으로 쓴 거를 밝기 조절을 해서 이미지 추적을 한 로고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닦는 도장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제가 아이콘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콘들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명함용 아이콘이나 소셜 아이콘 중에 찾아보시고 좀 어울릴 것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전화번호에는 T 적으셔도 되고 메일에는 M 적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얘들을 이용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전화기, 메일 그리고 계좌번호는 뭐 특별히 아이콘이 없어서 그냥 요걸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모처럼 생긴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거고요. 얘들을 투명도를 여러분들이 안 열려 있으면 창에서 투명도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제가 이 부분을 적박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진해버리면 포인트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서 줄이고 아이콘을 얹힌 겁니다. 그리고 폰트도 하나 T로 쳐놓고 Alt로 Shift 누르면서 밑으로 복사를 해가면서 얘들을 다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명함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뭐 수강료가 입금되거나 뭔가 입금을 해주실 때 계좌번호를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넣었을 때 좀 편리했어요. 그냥 이 명함을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SNS 같은 거 적고 싶으면 다른 아이콘 쓰셔가지고 적으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완전히 보내는 걸로 하려면 제가 원본은 좀 옆에 놔둘게요. 우선 자, 지금 보시면 만약에 그룹이 돼 있으면 그룹을 해제하시고요. 우리가 선이 몇 개가 있어도 우리는 제일 뒤에 것만 색깔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직접 선택툴로 선택을 했는데 여기 면에는 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데이지 색이 비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색깔을 넣으면 두께가 또 들어가는데요. 다시 0.25로 해주시고요. 이 선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1 정도로 돼 있으면 안 돼요. 0.25나 0.5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얇게. 잘리는 게 엄청 두텁게 잘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샘플에서도 0.3pt였듯이 스스로 만드실 때는 이런 두께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드래그 했을 때 한 번에 지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씩 지우십시오. 이것도 하시고 그냥 요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문자에서 윤곽선 만들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확장 누르셔도 됩니다. 이미 확장이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도 일러스트레이터로 딴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건들 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3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테두리나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명함 네모에 하시고 싶으면 네모에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는 박을 넣을 곳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안 하셔도 되고 박을 넣을 곳을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적박을 넣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Alt로 그냥 복사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복사해서 또 이 안에서 막 위치가 막 바뀌어져 있고 이거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아까보다 달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막 이런 데 가 있고 그대로 복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Alt Shift 또 Alt Shift를 누르시면 가장 정확해요. Alt는 복사가 되는 거고 Shift는 내가 위나 아래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얘는 그룹을 묶겠습니다. 테두리가 없어서 보기 어려우시면 Ctrl Y 하셔도 돼요. 이게 테두리들을 윤곽선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결과물로 보여야 될 거 그리고 이게 박이 없는 정확한 색상들 그래서 요것만 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박할 부분만 두 번째 건 없애주시고 나머지는 박할 부분만 남겨놓으시고 다 지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걸리는 게 싫으시면 컨트롤 2로 잠그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K100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값 7과 선 여기 누르시면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이 여기 2번 클릭하셔서 요렇게 제일 끝에 하셔도 되지만 CMYK 색을 보면 다 일일이 또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누르셔서 면을 없애고 뒤집어서 K100으로 정확히 K10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아무 색도 없거나 그냥 화이트로 칠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컨트롤 Y 눌러볼게요. 하나,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G로 또 하나, 마지막 이것도 컨트롤 G.
요렇게 3개를 해놓고 원본은 다른 장에 여러분들은 저장해 놓으시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내야 되면 데이지 이 부분 다 치우고요. 필요가 없고 이것도 아까는 참고용으로 썼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보내실 때. 저는 어차피 이제는 요거는 흰색으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흰색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색상을 넣으실 거면 요거랑 요거는 색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색깔을 넣어서 하는 명함을 넣고 싶으시면 요거는 흰 배경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렇게 그냥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요거를 다 요렇게 뒤집어서 순서대로 맞춰서 드려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처럼 그냥 세로로 다 세워서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위치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개를 드래그해서 정렬, 이렇게 정렬해서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또 위치가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부터 요렇게 해놓고 복사를 하면은 제대로 된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세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저장해서 아까 세워져 있을 때 도장 크기를 직접 선택 화살표로 눌러보면 폭이 5 정도 됐었어요. 폭을 보셔야 돼요. 높이보다는 폭, 넓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박이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적박을 한다 치고 15mm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예를 들어 반누보라는 걸 하고 단면으로 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빅 라운드였어요. 박이 좀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가격이 아주 비싸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요렇게 해드려야 되겠죠? 정확히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CJ 대한통운 기본 명함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로고나 글씨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박을 넣는 예제를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기 명함을 주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주 수업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업을 들으시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직접 주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